くわよ。最初に飛ばしていきます。先頭は8番カウント側のワイワスカーレットからしんがりまでおよそ12馬身。センター最終コーナーを曲がって最初に立ち上がったのは5番。抜け出し争い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8番。私が1番。ダイワスカーレットここで抜け出した。これはすごい。先頭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変わらない強さを見せつけてダイワスカーレットゴールイン。圧巻の走りで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가성비 폰의 대명사였던 포코 F 시리즈. 새로 나온 이 포코 F5는 뭐 이전처럼 중급 성능의 AP를 사용한 그런 폰이 아닙니다. 프래그십에 비견할 만한 그런 AP가 들어간 이 포코 F5.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그리고 성능 정말 궁금합니다. 지난번 제가 리뷰했던 F4와 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유심핀 그리고 설명서, 워런티, 자 그리고 안전정보. 네, 케이스도 이렇게 자 상당히 퀄리티 좋은 젤리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 네, 이렇게 뭐 대략적인 주요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런 스펙 한번 보시면 스냅드래곤 7 젠2 5G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 120Hz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Hz 6.67인치 아몰레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고 듀얼 스피커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67W 터보 차징이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고 배터리 5000mAh. 네, 그리고 64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폰을 보기 앞서 다른 구성품 보시면 네. 자, 충전기 67W 고속 충전기입니다. 샤오미에서 나왔고 아마도 EU 플러그일 텐데 네, 플러그 한번 꽂아 보면 네, 약간 흔들리긴 하네요. 자, 타입C 케이블. 다른 폰을 한번 충전을 해보면 네,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네, 이렇게 흔들어도 네, 접점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안 맞는 어댑터의 경우에는 바로 이게 충전이 끊어지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세워서 사용하는 콘센트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꽂는 경우에는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미국식 플러그를 사셔서 돼지코를 끼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코 F5 한번 외형 보시겠습니다. IMEI 정보를 일단 떼고 네, 상당히 독특한 카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독특하죠. 상당히 이런 카본 외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네, 전면 카메라 여기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호 필름이 아주 잘 붙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심 슬롯이 있고 충전 포트, 스피커 또 있고 자,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에서 다 요즘 빼고 있는 이 3.5인치 이어폰 잭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측면 한번 감상해 보시면 마감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폰을 세팅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코 F5. 자, 이제 부팅을 하기 전에
유심 카드를 넣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앞뒤로 듀얼 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 1에 KT 5G 유심 카드를 넣고 자,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쁘긴 한데 지문이 많이 묻네요. 지문이 많이 묻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예쁜데 지문이 많이 묻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정색이 더 지문이 많이 보이겠죠. 흰색 제품의 경우는 아마도 지문이 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폰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원래 들어있는 젤리 케이스도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그거 끼우고 사용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코, 네, 포코 F1하고 똑같죠.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사운드 상당히 좋습니다. 듀얼 스피커가 있어서 사운드 출력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부팅한 거라 아마도 유심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재부팅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코 F5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스위치 누르고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먼저 켜지고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재부팅 하니까 이렇게 신호가 잘 잡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카드 1에 KT 5G 유심이 잘 잡혔습니다. 다른 특징들 살펴보면 MIUI 글로벌 14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용량 256기가에서 현재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68.5기가 뭐 용량 충분하죠. 이 정도면. 네, 안드로이드 버전 13. 네, 이렇게 자세한 스펙도 나오는데 보시면 램은 현재 12기가에 3기가를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PU 정보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스냅드래곤 7 젠2 옥타코어 맥스 2.91GHz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마도 이 가상 메모리 3기가를 추가로 더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반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모리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7기가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9GB의 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설정 홈 화면에 가면 이렇게 메모리 상태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메모리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자 15기가 중에서 7.3기가 사용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이 MIUI 자체가 이렇게 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띄워놓지 않고 바로바로 킬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8기가 제품 사셔도 크게 뭐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상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12기가 제품을 사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8기가 제품을 사용하셔서 뭐 가상 메모리를 5기가 이상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도 있고 디스플레이 자 연한 색상 모드, 다크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도 시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밝기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률 사용자 지정으로 하면은 60, 120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기본으로 사용하면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뭐 현재 100% 충전돼 있는데 26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잘 됩니다. 네, 뭐 다른 중국산 기기들과 달리 플레이스토어 아주 전혀 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코 F5 자 해상도 2400에 1080 뭐 영상 감상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해상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2 네, 2.92GHz 1개, 3개의 2.5GHz 그리고 4개의 1.8GHz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GPU 아드레노 7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20대 9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상 감상, 영화 감상에 있어서는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는 보셨죠? 12기가인데 여기에서는 가상 메모리는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64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여기 써있죠. 6400만화소, 8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 200만화소의 마크로 렌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 5000mAh, 온도는 30도 중반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센서들, 자, 와이파이 6, 블루투스는 5.3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빠릿빠릿하죠, 진짜. 그리고 속도 같은 거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튜브,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돌비 소리의 경우 이어폰으로 사용 시 버추얼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이어폰으로 오디오 감상 시에 좀 더 공간감을 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머리 움직임 추적, 이런 것도 있군요. 게이밍 이어폰 모델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녹화도 할 수 있고 스크린샷 찍고 이런 도구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돌비도 이렇게 다이얼로그 강화, 이어폰 사용 시에 또 확장 스테레오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속도 정말 빠르죠. 와이파이를 끄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빠른 것 같죠? 자, 와이파이와 거의 차이 없는 이런 5G 속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딜레이라든가 전혀 불편함 없이, 자, 스냅드래곤 7 젠 2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기로는 스냅드래곤 8보다도 발열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기 자체의 쿨링 시스템도 상당히 내부 구조에 대한 리뷰를 보더라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리뷰가 며칠 늦었지만 리뷰를 진행하신 분들을 보면 게임할 때 발열이 다른 폰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좀 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웹서핑 같은 거 보셨고,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으로 한번 화질이라던가 음질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K 선택을 하고 성능이 어떨지. 스피커 음량 정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음악 감상용, 영상 감상용으로 음질도 상당히 좋고, 아몰레드의 이 화질, 시야각도 정말 좋죠. 어느 각도에서 봐도 무리 없이 화면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색감도 정말 좋은데요.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해봐도 전혀 차이 날 것이 없는, 이 가격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질이 좋습니다. 와이파이를 제가 켜는 것을 깜빡해서 모바일 데이터로 4K 영상을 봤는데 전혀 무리 없죠, 정말. 이렇게 유튜브 보셨고, 넷플릭스 영상 감상을 위해서 또 이 제품을 아마도 구매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앱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재생 사양 와이드바인 L1, 넷플릭스를 거의 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40년) 전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오염된 공기와 모래로 뒤덮인 사막을 지나 잔인한 헌터들의 공격을 뚫고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택배 기사가 되는 걸 꿈꾼다. 네, 보시면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정말 영상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보셨습니다. 이렇게 영상 감상, 뭐 음질 이런 거 보셨는데, 가성비 폰으로 알려져 있던 이 포코, 지금은 뭐 거의 AP 성능은 플래그십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질, 음질 뭐 이런 것도 플래그십이라고 칭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긱벤치 6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1년 지난 플래그십 폰 갤럭시 S22 스냅드래곤 8 젠 1. 자,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2. 네, 과연 어떤 것이 더 빠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 6부터는 상당히 느리죠. 네, 같이 가고 있긴 한데 3%. 네, 어느 게 먼저 앞서 나갈지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성능이 거의 같게 가네요. 네. 아, 여기가 살짝 앞섰습니다. 제가 터치도 거의 0점 몇 초 늦게 했는데 스냅드래곤 7 조금 더 빠르네요. 야, 이게 뭔가요? 지금 96%인데 100%.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점수도 1660에 4396점.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갤럭시 S22 스냅드래곤 8 젠 1 아직 종료도 안 되었습니다. 네, 이제 종료가 거의 되었는데, 네, 멀티코어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야, 뭐 싱글코어야 뭐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쳐도 멀티코어가 1000점 이상 차이 나는 게 정말 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갤럭시 S22 밝기를 조금 낮게 했었는데, 자, 뭐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이쪽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연속으로 3회를 해서 이 지금 긱벤치 6의 경우는 상당히 벤치마크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발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3회 정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스로틀링이 걸리고 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열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회차에 들어서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22는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0%일 때 이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싱글코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멀티코어도 약간 떨어졌고. 자, 네, 3회차 시행하겠습니다.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에 있어서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스냅드래곤 7의 경우에는 회차가 진행되어도 크게 성능 저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발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식기 전에 빨리. 네, 평균 42.5도. 와, 평균 45.6도. 네, 네, 온도도 3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뭐 울트라로 비교하는 것이 맞긴 한데, 어쨌든 제가 22 울트라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22로 성능 비교를 했는데, 뭐 발열 제어도 충분하고 스냅드래곤 8 1세대보다 더 앞서는 성능, 뭐 그야말로 이 정도면은 플래그십급 성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네, 정말 부족하지 않은 성능 보셨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성능에 대해 보실 텐데, 실제 촬영된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가진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찍힌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렌즈로 찍은 사진 비교해보면 일단 색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밝기라던가 뭐 노이즈도 약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광광 렌즈로 찍은 사진을 봐도 비슷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포코에서 기본적으로 2배 망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도 2배 망원으로 찍었는데, 뭐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명확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끝판왕 기종과 비교를 해서 그렇긴 한데, 뭐 다른 기종들과 비교해보면 뭐 충분히 쓸만합니다. 사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폰 카메라가 정말 업무용이다, 뭐 그런 분들은 갤럭시 S23 울트라 사셔야 되겠죠. 그 외에 일상적인 용도, 뭐 SNS용 이런 걸로는 정말 충분합니다.
일상 용도, 영상 감상 뭐 이 정도로 충분한데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고가의 폰이긴 하죠. 네. 지금까지 본 성능 정도면 뭐 충분히 이 가격을 내고 살 수 있는 폰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게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신. 자, 게임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게이밍 모드, 게임 터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을 눌러주면 메모리라던가 저장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성능을 올려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픽은 뭐 낮음을 기본으로 해서 중간 정도 놓으면 매우 높은 기기 부하가 걸리게 되고, 네, 높음일 때 가장 최고 높은 기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뭐 높음으로 놓고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게이밍 모드를 했을 때 뭐 이렇게 프레임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을 하면 네, 프레임이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프레임 자체가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간지는 모르겠는데 뭐 부드러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네, 뭐 전이 21이었고 후가 지금 60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조금 약간의 뭐 몇 프레임 정도의 향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부드럽죠. 네. 성능의 향상이 있는 건지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에뮬 게임을 해보면 여기 위에 프레임이 나오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과연 에뮬레이션 게임 어느 정도 성능으로 돌아갈지 게임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거의 이 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 크기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옆으로 길어져서 좀 어색하긴 한데 우선 PS2 에뮬레이터 보시겠습니다. 자, 벌칸 그리고 뭐 1배는 당연히 뭐 100% 돌아갑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버추어라이터 4 같은 경우에는 2배로도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철권 태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운드 찢어짐이 있기 때문에 1.5배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60프레임으로 네,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이 정도면 PS2는 정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갓오브 2의 경우에도 거의 뭐 완벽하게 100%로 돌아갑니다. 네, 정말 뭐 PS2 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까지 정복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돌핀 에뮬레이터 세팅, 벌칸, 그리고 제가 200까지 한번 해봤는데 지금 테스트할 게임은 가장 높은 성능이 필요한 마리오 갤럭시 2이기 때문에 1배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양이 필요 없는 게임의 경우에는 2배 해상도 720p로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뭐 물론 1배로 놓더라도 그래픽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운드 전혀 깨짐없이 60프레임으로 완벽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뭐 정말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사용하면 휴대용 게임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를 가진 휴대용 게임기는 거의 없죠. 네, 60프레임. 네, 60프레임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59, 60프레임 거의 뭐 완벽한 구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에 들어가면 원래는 뭐 스냅드래곤 800번대 후반대 기기들도 프레임이 이제 쿠파가 나오면 45프레임까지 떨어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59프레임. 네, 전혀 안 떨어지는군요. 네, 위도 정복이라고 거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맵에 오니까 55프레임 정도로 약간 떨어집니다. 자, 이때 이 가속을 켜주면 오, 60 올라가나요? 프레임이 63. 네, 뭐 가속 기능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돌핀 에뮬레이터까지 완벽하게 구동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스냅드래곤 A 젠 2에 비하면 성능이 낮을 것이지만 이 가격에 나온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2, 와, 레트로 게이밍에 있어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게임을 정말 제가 지금 30분 이상 했는데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유튜브나 그런 영상 보거나 웹서핑 할 때 그 정도, 네, 뭐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됩니다. 뭐 현재 얼리버드로 판매 중이라서 $300 중반대 이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데, 네, 아마도 뭐 얼리버드가 끝나면 $400대로 올라가겠죠. 뭐 관세까지 합쳐도 타사의 플래그십 폰과 비교하면 뭐 절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하신 분이라면 뭐 그 가격에도 뭐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겠지만, 세컨폰으로 사용하거나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특가가 뜨고 또 제 채널에서 공동 구매도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공동 구매가 진행이 되면 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코 F1, 포코 F1이 국내에서 정말 가성비 폰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성비가 아닙니다. 플래그십급으로 새롭게 등장한 포코 F5,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아무래도 가격이 삼성의 그런 플래그십 폰에 비해서 2배 이상 싸긴 하지만 뭐 국내에서 누릴 수 있는 삼성페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워낙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포코폰 신작이 나오면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 지문이 조금 문제긴 한데 정말 패턴도 너무 예쁩니다. 뭐 지문이 정말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뭐 흰색이나 블루 컬러를 구매하시면 조금 더 지문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G 폰으로 등장한 포코 F5, 게이밍 폰으로도 손색이 없는 플래그십 폰 포코 F5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와, 드디어 최고의 축구 게임 위닝 2010을 할 수 있게 됐구나. Once more a chance, if to say, in acknowledgement that he should have done better.